자,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 살아온 공동체에서 쫓겨난 철학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바류후 스피노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대체 왜 그렇게 위험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1656년에 겨우 23살 청년이었던 스피노자한테 내려진 파문 선고문이에요. 율법서에 적힌 모든 저주로 저주한다. 와, 정말 무시무시하죠? 당시 유대 공동체가 내릴 수 있는 말 그대로 가장 혹독한 처벌이었습니다. 대체 23살 청년이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 정도까지 해야 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위험한 생각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스피노자의 아이디어가 왜 그렇게까지 기존 사회를 뒤흔드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사실 스피노자는요, 원래 그 유대 공동체에서 제일 잘 나가던 엘리트 학생이었어요. 모두가 기대하는 인재였죠. 그런데 그가 달랐던 점이 하나 있다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그를 공동체의 희망에서 가장 위험한 이단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문제 삼았냐면요. 첫째, 영혼은 영원하지 않고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사라진다고 봤어요. 둘째, 신이 우리처럼 화내고 계획하고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부정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신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인간의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때요? 당시 사회의 종교적, 사회적 기반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주장들이죠. 바로 이게 그를 파문으로 몰고 간 가증스러운 이단 사상의 정체였습니다. 자, 이제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사상의 틀을 그냥 깨부셔버린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이에요. 세상을 만든 창조주, 세상 밖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 그런데 스피노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신은 창조물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이 곧 창조물 그 자체다. 신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신과 자연은 그냥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위 어딘가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계, 이 자연 전체가 바로 신이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이걸 철학 용어로는 실체 이론론이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책상, 나무, 별 이런 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사실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단 하나의 실체가 그냥 모습을 바꿔가면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에 따르면 신이 오늘은 세상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삼각형을 정의하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성질이 그냥 자동으로, 필연적으로 따라 나오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세상 만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신, 즉 자연이라는 본성에서 모든 것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필연적으로 흘러나온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신이 곧 자연이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봤으니 이제 렌즈를 좁혀서 우리 자신, 바로 인간에게는 이 사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특히 아주 오래된 질문이죠. 정신과 신체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 골머리를 앓았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정신이 어떻게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걸까?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스피노자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우아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답은 간단했어요. 정신과 신체는 애초에 분리된 게 아니다. 이게 스피노자의 대답입니다. 이 둘은 그냥 똑같은 하나의 실체를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스피노자는 속성이라고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의 사건을 사유라는 속성, 즉 생각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연장이라는 속성, 즉 물리적인 몸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건과 물리적인 사건은 그냥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같은 현실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에요. 바로 이 명제가 그 생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관념의 질서와 연결은 사물의 질서와 연결과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머릿속 생각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랑 현실 세계에서 사물들이 인과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이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완벽하게 평행하게 함께 간다는 거죠. 마치 하나의 현실을 비추는 두 개의 거울처럼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모든 게 신의 본성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결과물이라면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대체 뭐죠?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스피노자의 대답은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을 180도 뒤집어 놓을 겁니다. 먼저 코나투스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 세상 모든 것, 저기 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 안에는 자기 자신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근본적인 힘, 일종의 생명력이 있다고 봤어요. 이걸 코나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이 지식의 사다리를 올라가야만 합니다. 맨 아래 1단계는 그냥 감각에 의존하는 상상의 단계예요. 여긴 혼란스럽죠? 그 위 2단계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을 이해하는 이성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높은 3단계가 바로 직관인데요. 모든 개별적인 것들이 사실은 거대한 전체의 필연적인 한 부분이라는 걸 딱 깨닫는 경지죠. 이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우리는 외부 자극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존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구속된 상태는 두려움이나 미움 같은 수동적인 감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외부 원인에 의해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죠. 반면에 자유는요, 이해에서 오는 기쁨과 사랑 같은 능동적인 감정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외부가 아니라 나의 본성 그 자체에 따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선택하는 능력이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해야만 하는지를 아는 이해에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17세기에 나왔던 이 생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번 보면서 마무리해볼까요? 보세요. 정신과 신체가 하나라는 그의 생각, 이건 사실상 생각이 뇌의 물리적 활동이라는 현대 뇌과학의 기본 전제를 수백 년 전에 예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의 정치 사상은 계몽주의와 민주주의 이론에 엄청난 영향을 줬고요. 신이 곧 자연이라는 생각은 오늘날 환경 문제와 생태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죠. 심지어 감정을 깊이 파고든 분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말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자유란 무엇인가요?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능력인가요? 아니면 내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를 아는 깊은 이해인가요? 스피노자의 위험한 생각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